이번 시간에는 익셉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개발자들이 익셉션을 거의 작성할 일이 작성을 잘 안 하죠. 예, 익셉션을 좀 잘 활용을 하면은 이제 유효성 검사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할 때 유용한 그런 에러 메시지를 내뱉을 수 있는 환경이 자바에 잘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자바의 익셉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바에는 익셉션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에러, 그 다음에 익셉션, 런타임 익셉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에러는 저희 개발자가 잡을 수 없는 그런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 JVM이 구동이 될 때, 그러니까 JDK를 이용해서 JVM 구동을 하잖아요. 구동할 때 이제 시스템 환경과 관련된 에러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에러들은 뭐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과정에서는 이 에러 부분은 제외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익셉션, 그 다음에 런타임 익셉션,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익셉션은 보통 우리가 이제 체크드 익셉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런타임 익셉션은 언체크드 익셉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론적인 배경이나 내용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코드를 이용을 해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만든 애플리케이션 바깥쪽에 발생한 예외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거, 요거를 저는 체크드 익셉션이라고 했고, 얘네들은 트라이 캐치로 잡아야겠죠. 내가 발생시킨 에러가 아니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런타임 익셉션. 런타임 익셉션은 애플리케이션 실행 중에 발생한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파라미터가 잘못 들어왔다든지, 아니면은 숫자를 0으로 나눴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유효성 검사를 하다 보니까 발생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발생한 익셉션이죠. 자, 이런 것들은 트라이 캐치로 잡아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임의로 그 익셉션을 발생을 시킨 거니까. 예, 그래서 트라이 캐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언체크드부터, 그 말은 즉슨 런타임 익셉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언체크드 익셉션,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은 애플리케이션 실행 중에 발생한 예외 처리를 할 때, 그때 사용을 하고요. 트라이 캐치 잡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런타임 익셉션 클래스를 상속하여 만듭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런타임 익셉션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가장 짜증나는 널 포인터 익셉션, 그 다음에 어레이 관련해 가지고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 이런 것들이 있죠. 코딩을 하기 전에 우선 API를 잠깐 살펴보죠. 자, 런타임 익셉션입니다. 이 런타임 익셉션도 익셉션을 상속받아서 만들기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이 익셉션을 상속받은 클래스 중에서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체크드 익셉션, 그 다음에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받은 익셉션들이 바로 언체크드 익셉션이다.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하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보셨듯이 뭐 런타임 익셉션의 이제 하위 서브 클래스들을 쭉 살펴보면은 뭐 인밸리드, 유효성 검사 관련된 부분들, 인밸리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널 포인터 익셉션, 네, 되게 유명하죠. 네, 이런 것들이 있고, 주로 이런 것들이 런타임 익셉션, 실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익셉션이고,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받은 익셉션 클래스를 하나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샘플 코드를 한번 좀 작성을 해봐야 되겠죠. 주로 유효성 검사와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 0 나누기 하면 익셉션이 발생을 하니까 그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소드에 저는 작성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 넘버를, 입력받은 넘버를 0으로 나누는, 이렇게 하면 뭐 100% 익셉션이 발생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뭐가 들어오든 익셉션이 발생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요. 자, 이렇게 코딩을 했어요. 이렇게 코딩을 하면은 이제 어떤 에러가 발생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run 누르면은 arithmetic exception, by zero 이렇게 나오죠. 자, 0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제 요 arithmetic exception, arithmetic이 여기 그 뭔가요? 0으로 검색해 보면 알겠죠.
네, 산수, 산술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그래서 산술 연산과 관련된 이제 에러 메시지예요.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이제 어떤 익셉션이냐면은 바로 방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받은 애예요. 네, 여기 있죠? 아리스메틱 익셉션.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자바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런 아리스메틱 익셉션과 같은 이런 클래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이용해도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커스텀하게 좀 뭔가 익셉션 클래스를 좀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 바이 제로라고 되어 있지만 요 바이 제로라고 되어 있는 거 외에 뭔가 내가 메시지를 더 담고 보내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커스텀 익셉션을 만들게 되는데 그 커스텀 익셉션을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익셉션즈 폴더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 my number exception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런타임 익셉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extends runtime exception 이렇게 상속을 받아서 만들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익셉션을 상속받아서 만들었을 때 생성자를 기본적으로 몇 개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좋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파라미터를 받지 않는 생성자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는 얘를 만들어 주지 않더라도 이 익셉션은 동작을 합니다. 동작을 하지만 이 익셉션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개 물려 가지고 익셉션이 발생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익셉션에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익셉션을 이렇게만 만들어도 되지만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총 4개의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생성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노가다긴 한데, 슈퍼 메시지. 그 다음에 익셉션들이 여러 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 익셉션에 나를 넘겨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달하는 생성자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수루어블, 수루어블 타입을 파라미터로 받는 이런 생성자, 요거를 하나 또 만들어 줍니다. 얘는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방금 이렇게 찍었죠. 이렇게 찍었을 때 여기에 지금 익셉션이 여기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 뭔가를 추가적으로 담아서 보내게 되면은 여기 에러 메시지에 cause라는 단어가 찍히면서 그 옆에 요 익셉션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익셉션이 발생했다는 걸 추가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로그 찍힐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생성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메시지하고 수루어브를 동시에 넘기는 생성자가 또 하나 있는데요. 즉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셉션을 활용할 때 필요한 생성자 4개, 이 정도는 저는 거의 필수로 좀 노가다일 수 있지만 구현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my number exception이라는 것을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저장을 하고 여기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if 이제 넘버가 10보다 크면 수루 you my number exception을 발생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my number exception을 이제 발생을 시키도록 이렇게 코드를 변경을 했고요. 얘를 이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얘를 2, 3, 4가 여기 들어갈 거고, 2, 3, 4가 10보다 크니까 요 익셉션이 발생을 하겠죠. 아까 전에는 이제 by 제로 했던 거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y number exception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by 제로 같이 뭐 이런 친절한 메시지가 없으니까 좀 불친절해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메시지를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은 입력값이 10보다 큽니다. 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아규먼트가 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new illegal argument exception, 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illegal argument exception
메시지를 한번 전달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illegal argument exception은 요 콤마 뒤에 두 번째 파라미터입니다.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파라미터가 스트링 메시지죠.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throughable illegal argument exception은 런타임 exception을 상속받은 애긴 하지만은 모든 exception들은 through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throughable. 자, 그래서 모든 exception들, 이 throughhable이라는 것이 그냥 exception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자, 얘를 이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입력값이 10보다 큽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파라미터를 하나 더 던져줬죠. illegal argument exception. 그러면서 넘버 값이 2, 3, 4 이렇게 찍힌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exception을 커스텀하게 만들 때 요거를 반드시 구현하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구현을 하게 되면은 exception을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그래서 커스텀 exception을 만들 때는 반드시 아무것도 없이 만들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는 이렇게 구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코우즈라고 했죠. 코우즈. 예, 요 코우즈가 지금 여기에 이제 찍혔죠. 예, 여기에 찍혔고 그 다음에 arithmetic exception에도 뭔가 이 수루를 던지는 그런 생성자가 하나 더 있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또 exception을 담아서 또 보내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예, 그냥 널 포인트 exception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예. 예. 이렇게 실행되면은 이 널 포인트 익스프레션도 이 cause by에 여기 하나 더 찍힐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 널 포인트 그냥 재미로 널. 그다음에 넘버 값이 2, 3, 4. 근데 이렇게 익셉션들을 내가 체크하려고 했던 것들을 그대로 그 원인을 로그 예외 로그에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런타임 인섹션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자바 진영에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전부 다죠, 거의. 예,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만든 사람들이 뭐 런타임 익셉션을 선호해서 런타임 익셉션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다 이렇게 도배를 해둔 게 아니라 런타임 익셉션에서 발생하는 익셉션이 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익셉션들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런타임 익셉션을 스프링 프레임워크 쪽에서 선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체크드 익셉션 진행하겠습니다. 체크드 익셉션 런타임 익셉션 빼고 나머지 전부 다죠. 예, 그리고 그 목적이 애플리케이션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예외 처리 시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외국 사이트 같은데 동영상을 보시면은 리소스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리소스가 이게 또 이제 제가 여기다가는 안 적어놨는데 우리가 트라이 캐치 말고 또 다른 게 있었죠. 트라이 리소스 구문이 있죠. 네, 그래서 그때 리소스. 네, 이 리소스는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외부적인 부분들하고 연동할 때 발생하는 익셉션들을 얘기를 할 때 체크드 익셉션을 상속받아서 만들게 되고요. 주로 이제 IO 익셉션하고 관련이 많죠. IO 익셉션은 뭐 네트워크라든지 파일 넣는 거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예전에는 요즘은 스프링 부트를 쓰니까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끊을 때 주로 이제 클로즈를 안 시키죠. 뭐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 클로즈를 안 해줘가지고 서버가 뻗고 막 메모리 풀 차가지고 그런 경우 많았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런타임 인젝션하고는 좀 다르게 일단은 그 예제를 이 파일 관련한 파일 IO 관련된 그 파일 리더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체크드 익셉션을 이제 발생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라이 캐치로 잡고 그 다음에 트라이 리소스문까지 한번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파일 리더 이렇게 할게요. 지금 샘플.txt라는 파일이 없으니까 뭐 일단 익셉션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여기 보시면 빨간 줄 거지죠. 지금 뭐 요즘은 에디터가 뭐 좋으니까 이거 올려보면은 이제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파일럿 파운드 익셉션이 발생할 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코딩을 조금 더 완성을 해 볼게요. 네.
reader.read 우리가 파일을 읽을 때 read라는 걸 쓰고, 그다음에 파일을 읽은 다음에는 요 IO 관련된 이런 클래스들, 이런 것들은 클로즈를 반드시 해줘야 되죠. 이게 바로 뭐라 그랬죠? 리소스라고 했죠. 외부 리소스. 이게 이제 DB가 될 수도 있고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자, 빨간 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try.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캐치 하고 exception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캐치 exception인데 실질적으로는 얘가 파일 리더 강에 올려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exception이라고 그냥 통으로 묶어서 받으시면 안 되고요. 파일 not found exception을 적어주는 것이 맞죠. 원래대로 하자면 message 이렇게 해도 되고 프린트 스택 쓰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read 할 때도 exception이 발생을 하죠. 여기 IO exception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xception을 이제 두 개를 할 때 캐치를 뭐 이렇게 더 하는데 자바 문법이 좀 좋아졌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여기에다가 파이프 하나 넣어주시고 IO exception.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파일 not found exception에 빨간 줄이 거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API를 좀 봐야 되는데요. IO exception을 보시면은 여기 IO exception 서브 클래스로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 캐치로 잡을 때 난 제대로 했는데 왜 빨간 줄이 거질까? 라고 했을 때는 순서를 바꿔보세요. 이런 상속 구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보시면은 역시나 빨간 줄이 거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파일 not found exception과 IO exception을 지금 IO exception이 파일 not found exception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 다 포함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리드하고 클로즈에 거저 있던 빨간 줄이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속 관계를 이제 이걸 보시면서 API를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것도 힘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트라이 캐치로 체크드 익셉션을 잡는 거는 이제 알았고, 자, 그 다음에 이 클로즈가 지금 여기 트라이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좀 위험하죠. 네, 클로즈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파이널리로 반드시 처리를 해줘야 되는 로직은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 이거를 아시고 계실 거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리더 부분이 또 빨간 줄이 거지죠. 변수가 지금 블록 위쪽 블록에 있고 아래쪽엔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에러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트라이 바깥쪽 위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주죠. 자, 이렇게 해주고 또 빨간 줄 귀찮죠. 네, 어쨌든 끝까지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익셉션이 발생을 해요. IO 익셉션. 그래서 파이널리 구문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if 널이 아니면은 클로즈 하게끔 이렇게 하면서도 여기 안에서도 다시 트라이 캐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작성을 해야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자바 내에서 내가 작성한 코드가 아니라 내가 작성하지 않은 외부 리소스들과 연결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자바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 트라이 리소스 구문이라는 게 생겼어요. 예, 트라이 리소스라는 구문이 이제 문법이 생겨가지고 이걸 이용을 하면은 훨씬 더 코드량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트라이 리소스 문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 리소스 문은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여기 트라이 안쪽에다가 괄호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블록에 걸쳐서 공유해야 될 변수 있죠. 이 변수를 이 괄호 안쪽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 리소스를 사용을 하려면은 요 파일 리더 있죠. 여기 지금 파일 리더 보이시는데 이 파일 리더를 여기 보시면은 이 파일을 볼게요.
보시면은 인터페이스 중에서 오토 클로저블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오토 클로저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애들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이시죠? 오토 클로저블을 구현해 준 파일들만 트라이 리소스 구문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오토 클로저블 이름 그대로 클로즈, 지금 여기 이 클로즈 있죠. 이 클로즈를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파이널리 구문이 필요가 없어요. 다 지울 수가 있죠. 실행을 해보면은 네, 로고에 지금 안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예, 콘솔에 찍어야죠. 예, 아이고 귀찮습니다. 네, 프린트 스택으로 그냥 찍어 볼게요. 파일라 파운드 익셉션 sample.txt 에러 났다 라고 되어 있죠. 캐치, 우리가 지금 파이널리로 클로즈를 안 해줬지만은 이 리소스 구문에 의해서 오토 클로저블이라고 그랬죠. 예, 파일 리더가 오토 클로저블. 그래서 클로저도 알아서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익셉션 클래스를 이제 만들 때 기본적으로 유효성 검사 관련해서는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받아서 만드시면 되고요. 파일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연결, 그다음 네트워크, 요즘 뭐 소켓 통신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냥 익셉션을 익스텐즈 하는데 그 익스텐즈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외부 연동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만드실 때 반드시 오토 클로저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셔가지고 오토 클로저블 클래스를 이제 구현하시면 어떤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게 되냐면은 오토 클로저블에 보시면은 클로저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네, 이 클로즈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반드시 그 리소스에 대한 메모리를 차지했던 부분들을 해제를 시켜주는 거를 작업을 해 주시면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트라이 리소스 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파이널리 쓰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클로즈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부분들이라서 반복문에서 익셉션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폼은 이제 많이 쓰죠. 네, 폼은 int i 뭔가를 이제 로직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막 로직을 작성을 할 텐데 로직을 작성을 할 때 폼은 바깥쪽에 트라이 캐치를 한번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폼은 안쪽에서 트라이 캐치를 한번 잡아보세요.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보시면 조금이나마 익셉션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